오늘 우리 K 증시는 부처님의 자비와 스승의 은혜 덕분에 하루 휴장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전략 후강으로 화려하게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미국 마감하고도 선물 지수에 한동안 이 여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요거 그대로 바통 터치하면서 상승세를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K 증시도 만약에 열렸으면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조금 보탤 수가 있었을 텐데 아깝다. 하여간 미국에서 오늘 밤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결과는 예상치보다 높아서 악재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또 치열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 넘버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이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가 월간으로는 0.3% 상승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 결과가 0.5% 상승, 그래서 무려 0.2%포인트나 높았죠. 거기다가 작년 4월 대비, 그러니까 연간으로도 예상치 2.1보다 높은 2.2% 상승 나와가지고 이게 무려 1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그 다음에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예상치 0.2%를 2배로 초과한 0.4%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결과 나오자마자 미국 선물지수가 완전히 폭포수가 쏟아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뉴욕 증시 결국 상승 반전으로 플러스 마감에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바로 어제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다가 이번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전달 3월 수정치가 0.1% 하락으로 이렇게 하향 수정된 게 고무적이지 않냐. 아니 도대체 이놈의 미국 경제지표는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고 난리인데 다음 달에 슬그머니 수정되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고쳐야 돼. 하여간 그래서 이걸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든지 증시를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아 그래? 그럼 이번 CPI도 뭐 만약에 왕창 올라갔다고 해도 그냥 다음 달에 보면 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니까 개무시해도 되겠네? 요런 빌미를 제공한 거야. 참 진짜 이런 꼴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는 그래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가 맞긴 맞구나. 이거는 아무리 연준 독립성이 어쩌고 해도 미국 재무부에서 이거를 용인해줄 그런 자신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장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정부 공식 경제지표를, 그것도 엠바고까지 붙어있는 그런 중대한 A급 지표에 대해서 그냥 다음 달에 보면 또 어떨지 몰라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후려쳐버리는 게 어딨냐고. 마켓워치에서는 이번 4월 PPI는 비록 지표 실망이지만 지난 3월분 수정분까지 합쳐가지고 3, 4월분 두 달치를 평가했을 때는 그냥 예상 부합 내지는 중립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전략 후강으로 드라마틱한 상승 마감을 했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선 넘는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 어떤 경제지표도 월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안 믿어. 나중에 수정될 거니까 일단 보류.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짜 이제는 완전 랜덤워크의 그 향연이고 랜덤워크 무도회가 막 펼쳐지나 봐. 자, 그 다음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그 영화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정말 모처럼 열일을 열심히 밤새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간밤에 바이든 행정부는 마침내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전지, 반도체까지 모두 관세 대폭 인상안을 공개하고 또 여기다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까지 전부 다 바이든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제일 관심이 컸던 전기차는 기존 관세 25%에서 100%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 그대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랑 전기차 부품은 기존 최대 7.5% 관세를 이번에 25%로, 그 다음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역시 기존 최대 관세 7.5%를 이번에 25%로 올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경우는 기존 25% 관세를 2배인 50%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행에 대해서는 그냥 연내, 그러니까 2024년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밑장 빼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인데 이런 왕서방 조지는 관세 폭탄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불발탄으로 끝내버리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관세 폭탄 진짜로 때리고 싶으면 이번 대선에서 나를 뽑아라. 그러니까 당장 시행이 아닌 연내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도입 시점을 슬그머니 뭉개버린 거야.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심지어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단 한 대도 정식 수입되지도 않는데 관세 폭탄이 뭐 허공에다가 쏘면 뭐하냐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철강 이런 거 대중국 보복 관세 얘기 심지어 2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또 유럽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말로만 중국의 보복 관세 때린다 이러고 아직까지 전혀 조치는 안 나왔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냐? 바이든이 선거용으로 자기네 중국을 관세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이든이 먼저 관세를 프로파간다로 써먹었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진짜로 이렇게 대중국 관세 폭탄을 때린 거라고 중국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중국도 뭐 강대강으로다가 중국산 히토류 금수 조치 내지는 뭐 반도체 소재, 흑연 같은 거 그거 미국 수출 금지 아니면 현재 CATL이 미국 포드랑 GM이랑 그 배터리 합작법인 만드는 거 거기서 CATL 라이센스 비용을 한 5배 올려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똑같이 보복관세 100% 때린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어야지. 근데 그냥 중국 정부는 저렇게 비난 성명만 냈잖아. 여기 대해서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인 CNN이나 뉴욕타임스 이렇게 이제 바이든의 우군 역할을 하는 미국 내 언론들은 바이든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세게 중국 때렸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 대신에 뭐 폭스나 포브스지 같은 보수 언론들은 아니 바이든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일부러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된 인간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다 관세 올리면 당연히 제품 가격 올라가고 그럼 그게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왜 한라산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도파민이 솟구치는데 하여간 거기까지 물하고 컵라면 지고 올라오는 그 분들한테 어느 날 그 수고비에까지 소득세 부과한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컵라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거 사 먹는 분들이 돈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BMO 캐피탈 리서치는 4월 근원 CPI도 만약에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올 것이다. 그럼 연준 금리 인하는 내년 2025년으로 역시 연기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CPI는 올 들어서 1, 2, 3월 3번 연속으로 예상을 넘어갔는데 이번 4월에 또 실망으로 나오든 아니면 예상에 부합하든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이거를 무시하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CPI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런 소리라고 하기는 이러다 또 당한단 말이야. 자, 이 와중에 중국에서 비아디 전기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핸들 잡고 있는 손이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급하게 차를 세웠는데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뇌출혈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현재 의식 불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5월 초였는데 이거를 막 그 가족들이 언론사에 제보하고 또 뭐 여기저기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 다 무시를 당하고 삭제당했대.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이럴 땐 오프라인이지 하고 피켓 만들어가지고 비아디 판매 지점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니까 이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아디 측은 뭐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고요. 이 운전자의 뇌출혈과 자기네 비아디 차의 감전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일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 SNS에서는 야, 비아디 탈 때는 해녀복 그 고무로 된 수트 입고 타야 되냐. 아니면 또 앞으로는 사형수를 전기 의자에 앉힐 게 아니라 비아디 운전석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나 하다가 저 세상 가게 해라. 뭐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여간 오늘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하고 홍콩만 석가탄신일 휴장이었고 중국 본토 증시는 원래대로 열렸는데 앞에 보신 관세 폭탄하고 이런 비아디 문제 이것 때문에 그 해당 기업 비아디 한 2% 정도 빠졌고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랑 배터리 업체들 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상해 지수만 빠졌어요. 아 진짜 오늘 여러모로 정말 오늘 우리 K증시 열렸으면은 현대차, 기아부터 배터리 3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까지 전부 파티를 벌였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일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의 은공으로 돌리겠습니다. 런망주가 뭐냐고요? 바로 런던 고라니 유망주의 약자입니다. 자, 오늘 마침 이제 5월의 딱 중간 5월 15일인데 요럴 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중간 평가식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K 증시의 유리한 모멘텀 3가지랑 불리한 모멘텀 3가지 이렇게 3대 3으로 지금 동률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 유리한 모멘텀 3가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라이벌인 테슬라,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현재 하이에나들에게 물어뜯기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 세 번째 유리한 포인트는 바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지금 돈을 살벌하게 풀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의 어떤 밀물이 최소 우리 추석 때까지는 연장될 걸로 본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불리한 모멘텀 3가지는 뭐냐? 바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는 연준 금리 인하 지연으로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까지 같이 발이 묶여버린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네이버 라인 사태가 실제로는 그냥 정작 네이버는 라인? 그래 얘다 그러고 그냥 던져주고 돈 받아 챙기고 끝낸다고 해도 뭐 그래도 네이버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현금 실탄 확보해서 그걸로 다른 AI나 이런 스타트업 인수하면 그게 더 이득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이게 의외로 여파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제팬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뭐 증시에서도 여행, 항공, 호텔 이쪽은 물론이고 역시 최대 역풍은 K-팝이랑 엔터주들이 정면으로 처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네이버가 라인 이거 못 이기는 척 그냥 지분 넘겨주고 일본에서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네이버 주가 상승에 좋을 수 있다고, 유리한 선택지일 수 있다고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재무적으로 봐도 일본 라인의 경우는 계속해서 본가에서,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유상증자 떠넘기면서 자금 지원 받아 갔었고요. 뭐 당시 라인하고 야후 합병 전에만 7천억, 그 다음에 합병 후에도 2천억인가 이거 2번씩이나 유상증자로 네이버에다 라인 주식 떠넘기고 돈 땡겨갔어.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조지는 거는 사실 발단이 다른 데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독도 문제에다 비유하고 이거는 솔직히 좀 오바야. 왜냐면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초창기부터 계속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써왔어. 뭐 우리도 통신 3사 중에서 LG U-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화웨이 장비 쓴다고 처음 그랬을 때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그때 야 요즘 시대에 뭐 간첩이 어딨냐고, IT에 백도어 이런 거는 그냥 소문이라고 쉴드 치면서 넘어갔지만 결국 개인정보 다 털렸죠.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LG U+ 사태로 밝혀져가지고 미국 CIA 보고서까지 올라갔던 엄청 큰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미군 부대 근처에는 아예 LG U+ 기지국 설치조차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근데 일본에서 개인정보 털린 게 이번이 벌써 3번째야. 이거는 뭐 일본 정부를 편들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이제 좀 불감증이지 뭐. 심지어 몇 년 전에 넥슨에서 개인정보 1,000만 명분이 털렸는데도 보상이랍시고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하나씩 던져주고 끝냈잖아. 하여튼 근데 이게 외국 기업이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2번도 아닌 3~4번이니까 일본 정부는 야 이거 가만히 이번에 놔두면은 오히려 지네 국민들한테 지네가 개욕 먹게 생긴 거야. 자, 얘기 나온 김에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NC소프트, 여기 최근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도배가 되고 있죠. CLSA가 NC소프트 목표가를 기존 18만 3천 원에서 이번에 22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요거는 뭐 최고가 대비 5분의 1 토막 난 이런 주식은 근본적으로 믿지 말란 소리야.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도 역시 NC소프트 목표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이번에 22만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도에서 이번에는 중립으로 역시 업그레이드. 그 다음 최근 외국계가 대놓고 밀어주는 JCS 메디칼, 여기 노무라도 이제 가세를 하는데 기존 1,300원 목표가를 이번에 1,600원으로 올렸고, 다음 CT도 이제 JCS 메디칼 목표가 기존 12,000원에서 이번에 13,400원으로 역시 상향. 그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벌써 3번째 리포트인데, 하여간 이번에 이 JCS 메디칼 목표가 19,00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 모간 스탠리는 W게임즈 목표가도 기존 46,000원에서 이번에 54,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로. 그 다음 최근 K엔터 업종 전체를 멱살 잡고 잠수시켜버린 JYP 엔터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결연한 어조로 말하는데, 우리는 견조한 비용 관리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JYP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최근 JYP는 2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올해 앨범 판매는 계속 약하고 온라인 플랫폼 강화를 위한 단기 투자금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JYP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후려치고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역시 내렸습니다. 그 다음 신세계에 대해서 UBS가 예상보다 더딘 단체 관광 회복을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5.5%, 내년 6% 각각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목표가도 기존 23만 6천 원을 이번에 23만 원으로 내린다. 대신에 신세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한다. 그 다음 이제 UBS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게임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여기다가 VIP 고객 확보에 대한 노력이 최근 빛을 보고 있다고 판단해서 강원랜드 목표가를 기존 11,700원에서 이번에 12,000원으로 상향한다. 대신 해외 카지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 의견은 매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강원랜드 물려있는 사람은 그냥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털고 대신에 신규로 진입할 사람은 참으란 소리야. 아, 참 해외 카지노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일단 강원랜드가 승률이 그렇게 짜다고 그렇게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우리가 이제 해외 카지노 그러면 이제 턱시도 입고 여성들은 이제 그 이브닝 드레스 입고 이제 화려하게 파티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게임을 즐기는데 강원랜드는 일단 그 노숙자 필과 스멜의 어떤 그 아저씨들이 화가 나가지고 조금만 이제 베팅할 때 시간 끌면은 뒤에서 빨리 막 난리를 치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삭막해. 자, 그다음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JP모간이 이 알리테무 약발은 지속되겠지만 주가는 약간 선반영 기미가 있다고 목표가 14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 이어서 이 JP모간은 KT에 대해서 5G 가입자 보급률 증가와 무선 로밍 매출의 견조한 성장 덕분에 1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KT 목표가 42,00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근데 이 KT가 당시 이제 상장할 때 한국통신이었는데 그 99년도 첫 상장할 때 뭐 엄청난 유망주 겸 우량주 겸 아주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좀 꿈만 같던 소리를 했는데 뭐 온 세상에 무선 인터넷이 다 깔려가지고 뭐 사막이든 바다든 산이든 어디서든 인터넷이 다 된다. 또 그 당시에는 정말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던 핸드폰이 1인 1 핸드폰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KT가 그 최대 수혜주라고 막 난리쳤거든요. 근데 당시 그 정말 이런 기도문처럼 읊었던 게 지금 거의 110% 현실화됐어요. 일단 작년 기준 스마트폰 가입 현황 이것만 봐도 7,400만 대. 그러면 사실상 국민 1인당 1휴대폰이 넘는 거잖아. 거의 2명의 세대 정도 되는 건데. 하여간 그런데 당시 KT 주가 19만 9천 원, 현재 36,550원. 그래서 25년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한 결과는 주가 5분의 1 토막.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이제 목요일은 이제 5월장도 절반이 꺾인 16일. 근데 내일은 또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거기다 또 이제 미국 CPI 결과부터 이제 식전부터 여러 불확실성들과 한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되겠죠. 우선 내일 정부가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 발표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게 최근에 안 그래도 식품 물가가 높은데 이번에 장마 홍수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무슨 배추 파동, 먼 파동 이런 거 나면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이런 홍수 피해 예방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귀한 몸으로 대접을 받겠죠. 그 다음 내일 정부가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요걸 발표하는데 뭐 한마디로 알리테무 성토대회 이렇게 봐야죠. 다음 재생에너지 업계의 간담회도 내일 열리는데 제목은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요건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요즘 다시 수소 쪽에 드라이브를 걸 그런 태세예요. 그 다음 내일 해수부가 2024년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 모집을 발표합니다. 그냥 제목의 정치 테마, 친환경 인증 선박.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3월 통화 및 유동성. 저는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환율이 딱 1,400원 여기 저항이 딱 걸려가지고 그거 일단 때렸다면 무조건 밑으로 꺾여버리는, 그래서 1,400원 밑으로 유지되는 요것만은 분명 바이든의 어떤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11월 미국 대선까지 달러 가치는 오를만 하면 바이든이 유동성 물 끼얹어 버리고 또 오를만 하면 연준이 이제 또 물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자, 사실 내일 다른 거는
자, 사실 내일 다른 거 다 떠나서 K 증시에는 정말 big, great, huge, very, very important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됩니다. HLB가 근데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현대 라이프 보트. 원래 구명 보트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참 안 그래도 올해 많은 그 개미들이 물 먹었는데 HLB가 진짜 구명 보트가 되어줄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스라고 치과 보철 소재 국산화 기업이자 기술 특례로 IPO 올라온 여기가 수요 예측. 다음 이것도 이제 증시 일정에 해당되는데 코스피 상장사 티웨이 항공이 첫 유럽 노선에 취항을 합니다. 아, 근데 저가 항공 그 좁은데 이걸 타고 유럽까지 간다. 물론 이제 유럽도 뭐 가까운 유럽부터 먼 유럽까지 있는데 근데 저의 경우는 이코노미로 한 개가 한 3시간. 그 이상은 도저히 이코노미를 못 하겠어. 그냥 3시간 미만은 입석으로도 가. 근데 4시간 넘어가면은 이코노미 너무 힘들어. 그 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CJ, 삼성생명 이렇게. 다음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4월 주택 착공하고 수출입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배터리 반도체 생산 실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또 연준 임원들이 또 많이 입을 털고 나댈 예정인데 먼저 연준 내 서열 3위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겸 눈썹 미인 로레타 메스터, 그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그 다음에 마이클 바 연준 부회장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4월 CPI에 대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직접 좀 가부를 언급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제 희망 고문 좀 그만하고 하여간 올 여름에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빨리 좀 직접 화법을 써줘야죠. 그리고 내일 아마존의 클라우드 브랜드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이 이틀 일정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막합니다. 역시 주제는 AI. 그러면 또 그 AI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그 물 역할이 전력. 다음 씨앗이 바로 반도체 이렇게 되겠죠. 이어서 내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월마트랑 바이두, 징둥닷컴 이렇게가 이제 개장 전, 그리고 마감 후에 사실상 이번 실적 시즌 반도체 분야의 어떤 대미를 장식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석가탄신일 비도 오는 와중에 뭐 절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실내에서 이것저것 시간 보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